안녕 거프학처 크리에이터 전인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어플 뭐 쓰시나요? 저는 플로를 쓰고 있는데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사실 이현님이 오디오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 읽기 힘들 때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원해독백 채널에 승원님이 게스트로 나오신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내 채널이 좀 빠르게 성장하면 광고 단가도 그에 맞게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일하면서 유튜버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두 가지 중 하나가 저 광고 단가는 얼마나 받아요? 였습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기준도 없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낮게 받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실제로 제가 일할 때 어떤 유튜버분이 계셨는데 구독자가 꽤 있는 채널임에도 광고 단가를 30만 원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채널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하고 타 채널이랑 비교를 한 다음에 광고 단가를 약 200만 원까지 올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게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채널의 단가 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 단가는 자기가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참고할 게 없으니까요. 일단 제가 구독자별로 얼마를 받는지 이 단가 기준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걸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좀 대략적인 단가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인 단가입니다. 이게 왜 대략적이냐? 내가 200만 유튜버여도 200만 원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20만 유튜버여도 2천만 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표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단지 정말 내 단가를 정할 때 희끄무레하게나마 이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단가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관련 플랫폼 중에 블링이랑 유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 리스트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 채널을 찾았다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상 단가를 혹은 내 채널을 못 찾았다 하시면 내 채널과 비슷한 카테고리, 평균 조회수, 구독자 수를 보유한 채널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예상 단가와 비슷하게 내 단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플랫폼에 있는 단가들은 대부분 구독자 수와 평균 조회수를 토대로 나온 예상 단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광고를 받기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 분들이라면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단점이 있다면 해당 플랫폼에는 가입 기준이 있어요. 바로 구독자 수인데요. 채널 인증이 완료되어야 최종 가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가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채널의 단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협업 진행 욕심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랫폼에 가입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플랫폼들은 유튜버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도 가입을 하거든요. 약간 알바 천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광고주들도 가입을 해서 광고 모집글을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서 좀 주도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지 않고도 단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PB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CPB란 조회수당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유료 광고 포함 콘텐츠를 올리고 일주일 뒤에 광고비를 조회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때 조회수당 가격이 100원으로 측정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즉 100보다 낮으면 광고비 대비 조회수가 잘 나온 거, 100보다 높으면 광고비 대비 조회수가 잘 안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CPB 계산 공식을 역이용하면 내 채널의 단가도 설정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채널의 평균 조회수가 1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만 곱하기 100 또는 심플하게 뒤에 0을 2개 붙여도 됩니다. 그럼 내 채널의 단가는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끔 너무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광고 단가는 자기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광고를 아주 가끔 진행해도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 평균 조회수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 나는 영상을 매일 올리니까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광고를 넣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평균 조회수에 50 또는 70을 곱해도 되는 거겠죠. 광고 단가를 좀 낮추는 대신 성사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이 브랜디드 협업 진행 난이도와 관련해서 단가를 좀 조절해도 됩니다. 여행지 또는 팝업 스토어를 직접 방문해야 돼서 내가 어디 좀 먼 곳으로 가야 된다.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사용 전후 즉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광고 단가를 좀 높게 받아도 되겠죠. 다음 또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한 번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광고 단가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둘째, 블링이나 유아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여 내 채널 또는 나와 비슷한 채널의 예상 단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CPB 계산 공식을 역이용, 즉 평균 조회수 곱하기 100을 해서 단가를 정할 수 있다. 넷째, 브랜디드 협업 관련해서 전략을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단가를 좀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 브랜디드 협업 진행 난이도에 따라서 이
단가를 조금씩 조정한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둘 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에서 측정한 내 채널 단가를 기준으로 CPV 계산 공식을 사용해 나온 결과를 좀 조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가를 설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내 채널의 브랜디드 단가입니다. 저희 저번 영상에서 브랜디드 단가, PPL 단가 얘기도 잠깐 했었죠. 이렇게 설정한 브랜디드 단가에 곱하기 0.6을 하면 그게 바로 BPL 단가고요. 혹시 내가 단순 PPL도 하고 싶다 그러면 곱하기 0.3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살짝 문제가 있는데요. 광고주 측에서는 크리에이터를 선정할 때 구독자 수만 좀 중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브랜디드 협업을 진행했을 때 일인데 한 개의 광고에 구독자 200만인 채널이랑 2만인 채널이 지원을 했었는데 문제가 200만 채널의 평균 조회수는 1만이었고 2만인 채널의 평균 조회수는 1.5만 이었습니다. 한 채널은 알고리즘에서 이미 벗어난 채널이었고 한 채널은 이제 막 성장하던 채널이었어요. 광고 단가는 각각 200만원, 50만원이었는데 2만 채널이 일단 광고 단가가 진짜 낮았고 영상의 퀄리티나 조회수도 훨씬 더 좋았거든요. 하지만 광고주는 구독자 수만 보고 200만인 채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리긴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광고주 측은 보통 구독자 수만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메일을 쓸 때 힘을 좀 줘야 합니다. 이걸 떠나서 사실 비즈니스 메일 작성해본 경험이 없으면 메일 답장 자체도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저도 입사하고 나서 메일 쓰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메일 답장하는 법을 좀 얘기해볼 예정인데요. 단순 답장을 떠나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즉 광고 성사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어필 메일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단가는 자기가 정한다 라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하면 사실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회사를 가면 내가 아무리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가 저희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나 저번 달에 진짜 열심히 일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시간도 많이 썼으니까 돈 더 드세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유튜브는 내가 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값어치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대부분의 것을 정해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표라던가 입어야 될 옷이라던가 뭐 귀가 시간이라던가 등등.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자유로워졌다 해도 사실 다른 사람에 의해 무언가를 정하게 될 때가 많고요. 그래서 막상 나의 것이 생기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좀 정하려고 하니 진짜 온전히 혼자 무언가를 결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더 어렵고 감이 안 잡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게 맞나? 하면서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가치를 정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고민만 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지금 더현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으로 CPV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 단가를 정하는 걸 알려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구독자 1000명에서 1만까지 진짜 나노 크리에이터 분들 혹은 광고를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심플한 방법을 알려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좀 대형 유튜버 분들도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아주 심플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좀 복잡한 방법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1만 또는 10만 이상의 유튜버분들을 대상으로 광고 단가 정하는 법 심화 단계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커뮤니티 게시물로 질문까지 받았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광고 단가 정하기 심화 단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광고 단가 정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독자랑 평균 조회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평균 조회수 할 때 예전 영상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 기간을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최근 3개월이 사실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최근 3개월의 평균 조회수를 가지고 단가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정확한 단가는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를 생각하는 건데요.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란 내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광고 영상들의 평균 조회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광고 영상이라고 하면 좀 조회수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광고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
혹은 광고를 진행해 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일반 영상의 평균 조회수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광고 진행 이력이 한 3번에서 4번 이상이다. 그럼 광고 영상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것들의 평균 조회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3개월 이내에 찍었던 영상이 뭐 제일 정확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아마 본인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찍었던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를 좀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나의 시청자들의 국가입니다. 간혹 유튜브를 보면 한국인보다 외국인 비율이 훨씬 더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내 유튜브가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등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 라고 하면 오늘 내용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 전에 왜 시청자의 국가도 파악을 해야 되냐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광고주가 우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광고를 함으로써 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내 채널의 시청자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다? 과연 구매 전환율이 높을까요? 구매를 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당연히 한국 시청자들이 높은 채널에 비해서 외국인 시청자들이 더 많은 채널은 구매 전환율이 훨씬 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국가별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국인 비율로 광고 단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비율은 50%다. 그럼 브랜디드 단가에서 똑같이 50%를 하는 거죠. 이 국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당연히 광고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게 광고주가 내 유튜브 시청자들의 정확한 한국인, 외국인 비율을 몰라요. 즉, 이건 좀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국가를 고려해서 단가를 정하든 말든 광고주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광고주 분들도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구독자 수만 보고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구독자 중에서도 외국인이나 한국인의 비율을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면 당연히 국가를 고려하지 않은 좀 높은 단가를 불러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결과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광고주들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그만큼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면서 이 채널이랑은 좀 다시 광고를 하고 싶지 않겠죠? 이거는 좀 제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 건데 어쨌든 한국인 시청자보다 다른 나라의 시청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채널은 당연히 이걸 고려할 때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가 말하는 모든 건 가이드일 뿐이고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자유롭게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단가를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 단가 관련해서 당연히 광고주가 내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고려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좀 친한 유튜버 분들이 이런 거 도와달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최소 얼마 받고 싶으세요? 이거 이하면 그냥 진행을 하고 싶지 않다의 그 가격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광고주한테는 거기다 50을 더 붙여서 150을 얘기하고 대신에 그 밑에 가격 관련해서 내고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라는 식으로 너가 내 채널을 진짜 원한다면 가격 내고도 해둘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채널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단가가 조금 아쉽다 하는 광고주들은 혹시 130만 원, 120만 원에 진행 가능하실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조금 아쉽지만 당신이니까 해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하면서 광고 성사가 되면 원래 나는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120, 130으로 하니까 2, 3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쓸 때, 즉 나의 단가를 전달할 때 내가 생각하는 최소 금액보다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조금 더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 밑에다가 가격 협상도 가능하니까 연락을 달라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내가 원하는 단가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받고 싶은 최소한의 금액에다가 조금 더 불러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대신 아까 그 협상 가능하다는 문구는 꼭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닉네임을 너무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유튜브 핸들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 되게 읽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홈쇼핑 라이브 단가 같은 건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라이브를 원래 많이 하는 유튜브가 있고 라이브를 안 해본 유튜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라이브를 해본 유튜브가 당연히 시청자도 훨씬 더 많을 거고 진행도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채널이 있을 때 당연히 라이브를 더 잘하는 채널이 단가가 더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라이브 제한이 들어왔을 때 기획 PPL 단가, 즉 브랜디드 단가의 60%된 가격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라이브를 좀 잘하는 채널이다. 그 기획 PPL 단가에서 플러스 해서 받고 내가 라이브는 좀 자신이 없고 많이 안 해봤다 라고 하면은 그 기획 PPL 단가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한 단가로 부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라이브도 하고 라이브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서 수익 배분을 하는 식으로 정산을 해주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크리에이터의 마음입니다. 비슷한 격으로 공구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수익 배분을 해서 정산을 하겠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광고주가 먼저 제안을 주거든요. 일단 먼저 제안을 달라라는 식으로 하고 내가 계산해봤을 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진행을 하시고 좀 위험한 것 같다, 리스키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공구나 수익 배분의 형식보다는 그냥 나는 얼마만 받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크리에이터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좀 계산을 해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진행하고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대행사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가 이 광고를 진짜 하고 싶어서 좀 낮게 불렀는데 대행사를 끼고 하면은 어차피 대행사가 수수료를 더 얻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일단 광고주가 대행사를 낀다는 것 자체가 그들도 이미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플러스 이 대행 수수료가 얼마를 더 얹겠다 이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붙여요. 즉 내가 원래 100만 원인데 이 광고를 진짜 하고 싶어서 70만 원만 불러요? 그럼 100만 원의 10%든 70만 원의 10%든 그 비율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광고주한테는 내가 이 광고를 진짜 하고 싶어서 낮게 부른 단가로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 100만 원인데 70만 원만 불렀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행사가 이걸 다 알고 얘 70만 원 맞췄네 하면서 30을 더 붙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퍼센테이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는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도 주셨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것도 있고요. 유튜브 광고 상황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 광고 상황이라 함은 광고주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광고주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으로 크리에이터 3명을 섭외를 합니다. 그때 이제 조금 똑똑한 광고 대행사 분들은 퍼센테이지도 고려를 하지만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상에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수수료를 얹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크리에이터 3명이 만약에 300, 300, 200이라고 해요. 그러면 총 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수수료를 좀 일정하게 10%씩만 뗀다고 하면 330, 330, 220으로 조금 1,000만 원에 애매하게 안 되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350, 350, 300 이런 식으로 1,000만 원에 딱 맞춰서 광고주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수수료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진짜 크리에이터가 1도 신경 쓸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부른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대행사의 수수료 문제까지 생각하는 거는 조금 투머치하게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쇼츠 광고 단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쇼츠 단가는 많이 낮아요. 브랜디드의 거의 10% 정도? 한 30% 정도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쇼츠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품이 좀 비싼 제품이다. 막 50만 원에서 100만 원 넘는 제품?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제품 협찬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그리고 채널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브랜디드에서 10% 정도, 많으면 30%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물이 영상을 압도하시더라고요. 대존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TV 광고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TV 광고 단가는 전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영상에 담았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 단가 관련해서 항상 할 말이 좀 많은데 할 말 플러스 사실 잔소리거든요. 물론 광고 단가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소속사가 없는 개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진짜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터무니없이 낮게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짜 적정한 단가를 받고 광고를 진행했으면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 아까 뭐 내고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최소 금액을 정해두고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불러라 라는 식으로 조금은 더 받을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것도 맞지만 이게 돈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커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고려하면 뭐 자연스럽게 단가 낮아지는 건 맞지만 고려하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도 드실 거고 그냥 내 영상 중에서 조회수 높은 것만 좀 봐가지고 단가를 확 높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 광고 한 번만 딱 하고 어디 떠나버릴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단가도 사실 똑같거든요. 물론 내가 한 번에 이만큼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고주도 이 광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산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수지 타산에 맞았나? 크리에이터 섭외 비용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좀 많이 낮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다음 광고 시즌에 이 크리에이터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생각보다 광고주 중에서 이 평균 조회수도 고려를 하고 시청자층도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 대부분 그냥 구독자 높으면 조회수도 높겠지 하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단가가 좀 높아도 구독자 수만 보고 크리에이터를 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구독자 수만큼 평균 조회수도 높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독자 수에 비해서 평균 조회수가 좀 낮은 채널이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광고주는 중요한 광고 시즌에 조금 손해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리에이터가 먼저 똑똑하게 나의 단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낮게 받는 것도 물론 안 돼요. 물론 안 되지만 내가 돈을 더 받으려고 너무 높여버리는 것도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즌 이후에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들인 돈만큼 구매 전환율이 좀 많이 일어나네? 할 정도의 단가가 가장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하는 걸 보면은 저희가 광고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용품 같은 브랜드는 봄맞이 해가지고 운동화가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그 시즌에 맞춰서 크리에이터한테 다이렉트로 다시 연락을 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랑 협업을 또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양심적으로 측정하면 300인데 600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해서 600을 만약에 불러서 광고 성사가 됐다고 해요. 광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광고주가 600이나 썼는데 전환율이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하면은 이 크리에이터랑 다시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이 광고주랑은 그럼 이제 600에서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양심적으로 측정을 해서 3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광고주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되게 구매 전환율이 좋았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시즌에도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 또 성장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광고 단가를 좀 높였더라도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한 브랜드와 계속 재진행을 하면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팍 높게 불러서 챙기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양심적으로 이 단가를 측정을 하고 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고 단가 많이 받고 싶은 거 알아요. 알지만 이런 제가 알려드린 광고 영상 평균 조회수도 고려를 하고 국가도 고려를 하고 이러다 보면 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단가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이득일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측정을 해서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제가 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 옅은 가이드일 뿐이고요. 이걸 진짜 옅은 가이드 삼아서 나의 단가는 내가 정하는 거고 어디까지나 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해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소속사가 없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진짜 1도 없으니까 좀 터무니없이 낮게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좋은 단가에 그리고 똑똑하게 광고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촬영만 한 37분 정도 했는데 편집하면 얼마나 나올지 오늘 제가 또 할 말 겸 잔소리가 좀 있어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긴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대행사 없이 광고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대부분 어차피 유튜버 분들이 보시니까 필요 없겠다라고 했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버 분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광고 제안 메일을 몇 개 받거든요. 그런데 참,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의 입장에서 크리에이터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라 또는 이제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크리에이터 분들도 사실 알아두면 좋잖아요. 광고주 입장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크리에이터도 알고 있으면 아, 지금 이 단계구나.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구나. 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볼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뭐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유튜버를 통해 광고를 하고 싶은데 대행사를 끼기에는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번에 빡 정리해서 들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콘텐츠는 소속사 없이 브랜드 협업 부수기였다면 그런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약간 대행사 없이 브랜디드 협업 부수기의 느낌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댓글로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배울 게 많다 꼭 씹어서 보고 있다라는 좋은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왜 아직 600인지 모르겠다, 왜 아직 구독자 500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잠깐 동안 신세한탄을 조금 하자면 제가 유튜브 쪽에서는 블루오션에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튜브에서 블루오션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수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제 영상만 봐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고 나가면 다시 돌아올 일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번 배우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성장이 더딜 거라는 건 이미 이제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지만 조금은 그래도 조금 슬프네 했다가도 그런 댓글을 보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조금 대형 유튜버 분들도 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생각보다 좀 딥한 내용도 다뤄도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관련해서는 아직 할 말이 제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읽어봐요. 콘텐츠 노트 광고 단가 조각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그 다음에는 쇼츠 단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광고 단가 정하는 영상이 총 2개가 있는데 이제 보통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쇼츠 단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두 번째 영상에서 쇼츠 단가 얘기를 좀 풀어놓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가이드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가 정하는 거는 크리에이터마다 기준이 싹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전 인턴이 말씀해주신 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조금 투머치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내 기준에서 조금 줄이셔도 돼요. 너무 적은 것 같다 라고 하면 높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가이드일 뿐이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쇼츠 단가는 보통 10% 정도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MCN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MCN에서도 일을 해보니까 그쪽만의 그 MCN만의 단가 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크리에이터별로 좀 다른데 어떤 크리에이터는 기획 PPL로 하는 거랑 쇼츠로 제품을 노출하는 거랑 그 분량 비슷하더라. 그래서 기획 PPL 단가랑 쇼츠 단가랑 똑같이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혹은 쇼츠 단독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데 브랜디드로 진행을 하고 나서 이거를 쇼츠로 만들어주는 패키지 상품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단가를 10% 정도 좀 더 받는 정도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브랜디드 단가의 30% 정도로 쇼츠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채널마다 다 다른 게 뭐냐면 쇼츠를 원래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쇼츠를 더 잘 만드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 단가를 좀 더 많이 받는 거. 브랜디드에서 뭐 30%를 받는다던가 혹은 기획 PPL만큼 받는다던가 이렇게 방법은 다양합니다. 방법은 다양하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쇼츠를 떠나서 그냥 광고 단가 적는 것도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 정도면 나 광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금액. 혹은 나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조금 무서울 수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알 수 없는 두려움? 그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처음 광고 단가는 낮게 시작을 하고 광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광고주가 이런 반응을 보였구나 하면서 그 단가로 광고 사이클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 광고부터 천천히 올려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의 말을 맹신하지는 마세요.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저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결국 단가를 정하는 건 나의 몫입니다. 이게 약간 저 단가 이만큼 나는데 해도 돼요? 라는 문의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저 방금 초코 우유를 받았는데 이거 마셔도 돼요?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광고 진행을 했으면 해서 지난 콘텐츠도 올렸던 거고 제가 하나하나 다 정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광고 단가를 정해보시고요. 너무 좀 높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낮은 단가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너무 낮은 것 같다 라고 하면 내가 임의로 올려도 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 단가, 내가 괜찮을 것 같다는 그 단가를 정한 다음에 제 영상을 참고해서 올리던지 내리던지 혹은 이 상태로 진행하던지 추가적으로 내 단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제 영상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뭔가 주저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쇼트 단가나 브랜드 단가 이런 거 정하는 거 제가 드리는 건 항상 가이드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단가를 스스로 내가 못 정하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인가 싶기도 한 게 저희가 항상 연봉이라던가 알바비 이런 거 이미 명시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하거나 어느 정도 약간 기준선이 희미하게 있을 때 이제 협상을 하는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단가는 아예 백지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것도 알겠지만 결국엔 이제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단가 여러분들이 정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오래 고민할수록 고민이 아니라 불안, 걱정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두고 종이에다가 써가면서 내 단가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너무 들고 오고 싶은 편집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들고 올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하느라 바쁜데? 라고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다른 채널도 놀러 오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